네, 오늘 EC 577 21번째 시간이고 리뷰부터 시작합시다. 이 과목의 큰 그림을 다시 그리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합시다. 처음에 우리가 뭘 배웠었죠? 처음에 제로 에러 데이터 컴프레션을 배웠죠. 네, 좀 더 길게 쓰면 제로 에러 variable length 소스 코딩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뭐 유니크 디코더빌리티 뭐 이런 말을 했었죠. 그 다음에 허프만 프로시저가 파이나이트 랭스에서 옵티멀한 그러니까 미니멈 익스펙티드 코드워드 랭스 퍼 소스 아웃풋을 내는 코드다. 근데 우리 증명은 안 했어요. 그렇죠? 허프만 코드에 대해서는 허프만 코드가 그렇다는 걸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허프만 코드 대신에 샤넌 코드를 써서 사실은 뭐 이것저것 설명을 했죠. 그래서 샤넌 코드가 어떤 코드였어요? 프리픽스 프리 코드면서 그 어사인드 된 코드워드 랭스가 뭐 슬링 오브 로그 1 오버 pi 뭐 이런 식으로 됐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엔트로피 로어 바운드랑 결합이 돼서 expected 코드워드 랭스가 우리가 어디까지 어치할 수 있다고요? 어퍼 바운드는 엔트로피 플러스 1 심볼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로어 바운디드 바이 엔트로피인데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그 어퍼 로어 바운드를 소스를 어때요? 한 번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봐서 그걸 붙여가지고 본다고 생각한 다음에 소스 한 번 볼 때 코드워드 몇 심볼이 할당되나 했더니 결국은 그것이 엔트로피로 가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훈이 뭐였냐면은 entropy of the random variable that mothers the discrete memory source의 output이 이것이 amount of information을 나타낸다. 그렇죠? 이것이 또는 뭐 더 이상 추가할 수 없는 정도의 비트 수니까 어쨌든 인포메이션 양을 나타낸다 이런 거였어요. 그 다음에 뭘 했었습니까? 그러니까 제로 에러에 해당하는 것이 뭐 arbitrarily small error, 그렇죠? variable length에 대응되는 말이 fixed length. 그다음에 소스 코딩 프로블럼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였어요? fixed length 소스 블락 코딩인데 fixed length로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죠? 제로 에러로 할 수 없었죠. 그렇죠?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제로 에러로 컴프레스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러던 와중에 우리가 어디서 교훈을 얻었어요? 이 제로 에러 베리어블 랭스 소스 코딩에서 마지막에 엔트로피 로어 바운드랑 엔트로피 더하기 원 심볼 어퍼 바운드 가지고 결국은 엔트로피가 타이트한 어퍼 로어 바운드가 되는데 심볼 한 번 볼 때마다 소스 심볼 한 번 볼 때마다 할당돼야 될 뭐 비트 수 베이스가 2라면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씩 매핑하는 것보다 여러 개를 붙여서 그거를 매핑하는 데서 오는 이득이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똑같이 그러면 이 Fixed Length Block Coding, 소스 코딩 할 때도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어떤 걸 거쳐서 역시 여전히 Entropy of the random variable that mothers the output of the source가 펀더멘탈한 어떤 amount of information을 나타낸다는 걸 보였어요.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였죠? asymptotic equipartition property라는 거였죠. 그래서 typical set 뭐 이런 거 나왔어요. 그렇죠? 이런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엔트로피가 또 펀더멘탈한 퀀티티다 이런 걸 보였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했냐면 Shannon's information measures를 다뤘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엔트로피뿐만 아니라 이제 컨디셔널 엔트로피라는 걸 다뤘어요. 사실은 엔트로피, 그 다음에 조인트 엔트로피, 그 다음에 엔트로피와 조인트 엔트로피를 연결하는 컨디셔널 엔트로피.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어떤 재밌는 게 있었어요? 컨디셔널 엔트로피라는 걸 도입하고 나면 조인트 엔트로피를 일종의 체인 룰을 써서 전개를 할 수가 있는데, 체인 룰을 쓸 때는 만약 두 개가 있다면 X를 먼저 해서 쓸 수도 있고 Y를 먼저 쓸 수도 있어서 결국은 뭐예요? 엔트로피 오브 X 빼기 컨디셔널 엔트로피 오브 X 빼기 기분 Y가
엔트로피 오브 y 빼기 엔트로피 오브 y 기분 x랑 같았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mutual information between x and y라고 정의했더니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x를 봤을 때 y의 uncertainty가 몇 비트 리졸브 됐나, 또는 y를 봤을 때 x 엔트로피가 uncertainty가 몇 비트 리졸브 됐나를 나타내주는 그런 퀀티티가 됐어요. 그 다음에 mutual information 뿐만 아니라 뭘 했었죠? 이 mutual information을 가지고 또 conditional mutual information이라는 것도 정의를 했어요. 기억납니까? 예를 들면 랜덤 베리어블 3개가 있어요. 뭐 이런 퀀티티를 정의를 했어요. 참고로 이거 나올 거예요, 시험에. 그러니까 잘 기억해요. 그럼 다른 것들은 좀 스트레이트포워드한데 얘는 약간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conditional mutual information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떤 걸 했어요? KL distance, callback liable distance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걸 했었어요. 그럼 굳이 뭐 여기서 조인트 PMF, 그 다음에 마지널 PMF의 곱 이런 게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제가 이걸 특별히 쓴 이유는 뭐냐면 얘랑 똑같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다 expectation operation을 써서, 노테이션을 써서 또 다 나타낼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것 말고도 또 KL distance로 또 뭐 몇 가지 더 나타낼 수가 있었고, 중요한 건 뭐냐면 KL distance는 항상 non negative다. 왜 그래요? 이걸 어떻게 인터프리트 할 수 있었죠? 뮤추얼 인포메이션 관련된 거라니까 헷갈립니까? 예를 들면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뭘 나타냈어요? Variable Length Source Coding, 특히 이제 셔넌 코드와 관련해서 이게 나타내는 게 뭐였죠? 소스가 있는데 소스의 아웃풋이 px, Probability Mass Function px로 모델링이 되는데 셔넌 코드 2개를 써요. 하나는 소스가 px를 따른다고 보고 어때요? 그 i번째 코드워드에 The Ceiling of Log 1 over pi 정도의 비트 수를 할당하는 그 셔넌 코드가 있고, 또는 소스가 y인데 여기서 이제 x와 y는 어때요? 뭐 같은 샘플 스페이스를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소스가 y고 거기에 맞는 셔넌 코드가 있는데 소스는 여전히 x예요. 그랬을 때 이게 뜻하는 건 뭐예요? 미스매치에 의해서 생기는 expected forward length가 증가하는 양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미스매치가 생기면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이 항상 non negative다라는 것을 우리가 intuitive하게 알아낼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 참고로 if and only if 어때요? 이 두 개가 같을 때 equal이 되죠. 미스매치가 없을 때. 그래서 KL distance도 배웠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inequality를 배웠어요. inequality들은 뭐 어떤 게 있었어요? 또 뭐 conditioning reduces entropy 이런 것도 배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어떤 말 할 수 있어요? 이 녀석과 이 녀석 비교하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인가요? 비교하면 어떻게 되죠? 컨디셔닝이 uncertainty를 줄여주죠. 그래서 이런 것도 배웠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independence upper bound도 있었죠. 기억납니까?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하면 곤란해요. independence upper bound도 있고, 또 뭐가 있었죠? 우리가 뭘 배웠어요? 뭐 Fano's inequality 이런 것도 배웠고, 그래서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어떤 샘플 스페이스가 같은 두 랜덤 베리어블 x와 xhat 그리고 probability of event that x had not equal to x, 일종의 error probability죠. 이런 것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Fano's inequality도 있었고, 또 데이터 프로세싱 이니퀄리티라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데이터 프로세싱 이니퀄리티 할 때는 어떤 게 나왔어요? 마코프 체인이라는 것도 정의했었고 뭐 등등 있었죠.
그래서 한참 배웠어요. 참고로 뭐 우리 교과서로 쓰는 카버 앤 토마스 책은 챕터 1이 그냥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봤을 때도 다른 책들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죠. 당장 이게 이해가 가겠어요? 베리어블 랭스 소스 코딩에서 셔넌 코드 얘기를 안 해놓고는 KL 디스턴스를 예를 들면 mismatched 된 베리어블 랭스 소스 코드를 쓸 때 매치드 됐을 때와 비교해서 몇 비트 증가하냐를 나타낸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엔트로피가 랜덤 베리어블 X의 정보량을 나타낸다. 뭐 어떻게 믿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순서를 바꿔서 먼저 소스 코딩 문제들을 다룬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엔트로피라는 것밖에 안 나타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만 알아도 여기 있는 걸 굉장히 많이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채널 코딩 문제로 우리가 들어갔죠. 채널 코딩 문제인데 특히 뭐예요? 채널 코딩 4 discrete memories 채널이죠. 그래서 discrete memories 소스를 다뤘듯이 discrete memories 채널도 이제 memory list extension을 통해서 discrete 채널을 얻을 수가 있었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였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가 처음에 스케치를 했었죠. 기억납니까? 어치버빌리티에 대한 스케치를 했죠. 그게 물론 어치버빌리티뿐만 아니라 뭐 컨버스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뭐였어요? 이름이 스피어 뭐였어요? 스피어 패킹 아규먼트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블록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여러분들 생각나겠지만 뭐 랜덤은 아니지만 랜덤하게 만들었어요. 여기서 채널 커패서티라는 걸 정의할 때 우리가 소스의 랜덤 디스트리뷰션을 생각 안 하고 구하잖아요. 소스랑 디커플하기 위해서. 소스랑 연결하는 건 오늘 배워요. 알겠어요? 조인트 소스 채널 코딩 테어렘에서. 그러면 어쨌든 비슷하게 해서 스케치를 해요. 랜덤하다고 보고, 그러면 인코드를 잘 만들어서 만약 가능하다면 IID한 코드워드 심볼들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은 거기다가 에심토틱 이퀴파티션 프로퍼티를 적용하면 코드워드가 어때요? 그 x to the n의 어떤 티피컬 셋에서 주로 설정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컨디셔널 엔트로피들을 이용해서 어때요? 그 코드워드 컨디션을 줬을 때 y to the n에 나타나는 어떤 조그만 티피컬 셋을 알 수가 있었고, 그 크기가 뭐였죠? 그 크기가 2 to the n의 conditional entropy of y given x였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들은 또 typical set y to the n의 typical set인 크기가 2 to the n의 h of y 정도 되는 그 셋 안에 있었고,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스피어 패킹 하듯이 그 어떤 스피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오브저베이션을 코드워드 하나에 매핑을 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면 그 전체 티피컬 셋 크기를 조그만 티피컬 셋으로 나누고, 그게 이제 우리가 다르게 만들 수 있는 코드워드 쓰고, 그걸 해보니까 2 to the n의 mutual information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2 to the n 때 내고 나면은 한 번 채널을 사용할 때마다 mutual information만큼의 비트를 전송할 수 있겠다, 에러 없이. 근데 mutual information도 또 maximize 하는 input distribution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informational channel capacity 또는 operational channel capacity가 이런 최적화 문제를 풀면 되겠다라는 것을 얻었어요. 우리 책을 보면은 카버 앤 토마스를 보면 스피어 패킹 얘기도 없고 그냥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이 문제를 푸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capacity 막 구하고, 아니 뭐라고 capacity라고 주장해요, 걔가. 그렇잖아요. 이게 된다라고만 한 다음에 막 설명을 하는데, 스케치를 하고 우리는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이거를 시작을 했죠. 그런데 엄밀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informational channel capacity인데 이것이 operational channel capacity, 즉 어치버블한 레이트 R의 수프리멈이 이 값이랑 같다. 그렇죠? 그걸 보이는데 처음에 achievability, 그 다음에 이거의 converse를 보였어요. achievability를 보이기 위해서 뭘 했죠? 여러분이 joint AP라는 걸 이용했죠. 그래서
조인트 AP라는 거랑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Typical Set Decoder. 특히 Typical Set Decoder는 우리가 코드 에러 프로바빌리티를 미니마이즈 한다는 크라이테리언으로 보면 옵티멀이 아니죠. 근데 얘가 결국은 옵티멀 하잖아요. 어떻게? 블락 사이즈가 충분히 클 때.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옵티멀 하다고요? 서브 옵티멀 but asymptotically 옵티멀. 점근적으로 최적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컨버스를 볼 때는 이제 페노스 이니퀄리티랑 데이터 프로세싱 이니퀄리티를 두 개를 써서 그러니까 이 값을 어치브할 수 있는데 그걸 넘을 수는 없다라는 걸 보였죠. 아니면 어떤 레이트 R을 어치브하면 그 R은 이것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 뭐 이런 걸 보였어요. 그래서 컨버스까지 보였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1시간만 하려고 했는데 2시간 동안 결국 다시 이 문제 그러니까 단순한 최적화 문제를 푸는 걸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뭘 했어요? 최적화 문제는 오브젝티브 펑션과 그 다음에 컨트롤 파라미터의 컨스트레인트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난 시간 한 것부터 얘기하면 mutual information이 conditional mass function of y given x가 주어진 상태에서 mass function of x의 함수로서 그렇죠? 보면은 무슨 펑션? concave 펑션 또는 convex cap 펑션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매스 펑션들, 가능한 매스 펑션들의 집합은 또 뭐가 돼요? 이걸 벡터로 나타내고 하면은 컨벡스 셋이 됐죠.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의 이게 컨벡스 프로블럼이 됐어요. 그래서 컨벡스 프로블럼은 어떻게 된다고요? 솔루션이 얘는 특히 이제 우리가 디스크리트하고 파이나이트한 알파벳들을 생각하니까 이게 파이나이트하고 그 다음에 솔루션이 존재하고 유니크는 안 하다 그랬죠? 제가 유니크 안 하다는 이그젬플을 어떻게 보였어요? 노이지 타이프라이터 채널을 얘기하면서 아웃풋을 유니폼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게 시메트릭 채널이니까. 그때 어떻게 됐어요? A부터 Z까지를 다 26분의 1로 사용하는 인풋도 커패서티를 어치브하고 뭐 A, B는 안 하고 C하고 D는 안 하고 이렇게 13분의 1씩 하는 것 또는 A 안 하고 B, C 안 하고 D 13분의 1씩 이렇게 할당하는 것들도 또 다 아웃풋을 유니폼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시메트릭 채널이니까 H 뭐예요? Y 기분 X는 다 똑같고 그래서 유니크 안 하다는 게 나왔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잊지 말아요. 그래서 이 문제 푸는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시메트릭 채널일 때는 저 커패서티 인포메이셔널 채널 커패시티의 어퍼 바운드를 구할 수 있었고 어퍼 바운드는 언제 어치브 되냐면 어떤 디스트리뷰션이 존재해서 인풋 디스트리뷰션이 존재해서 아웃풋을 다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이 되게 유니폼하게 그러니까 똑같은 프로바빌리티를 갖도록 만들 수만 있으면 근데 언제 안 됐어요? 바이너리 이레이셔 채널에서 당장 안 됐죠. 다행히 이레이셔 채널은 어때요? 그냥 브루트 폴스하게 최적화 문제를 풀면은 풀려졌어요. 맞습니까? 네. 그리고 다시 뭐 컨벡서티 얘기를 하면 뭐예요? 좋은 점은 뭐예요? 이게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니까 정 안 되면 적어도 뉴메리컬하게는 풀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하면 다 끝난 것 같은데 이제 여기 남았어요. 오늘은 두 개를 배우려고 해요. 하나는 이제 피드백 커패서티라는 거예요. 지금은 보면 일종의 일방향이었죠.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를 채널을 통해서 전송하고 그럼 채널 저 건너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원하고 뭐 이러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피드백 커패서티는 일종의 이제 채널의 아웃풋이 그러니까 채널의 인풋에서 인코드에서 다시 관찰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실제로 저랑 이제 안수 씨랑 대화를 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을 했는데 안수 씨가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안수 씨 귀에 마이크를 달아가지고 제가 말하는 게 안수 씨 귀에 어떻게 들리는지를 제가 다시 받아들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예를 들면 두 사람이 굉장히 멀리서 제가 고함을 질렀어요. 안수 씨 뭐 좀 갖다 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마이크를 통해서 안수 씨한테 전달할 수는 없어도 안수 씨 귀에는 마이크가 달려 있어가지고 제가 말한 소리가 안수 씨 귀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리는지 저는 좀 있으면 알아요.
근데 딱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엉엉엉 해서 잘 안 들려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다시 말할 수 있겠죠. 그럴 기회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수 씨가 제대로 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를 제가 알게 된다고요. 그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 당연히 커패서티가 형성될 것 같잖아요. 실제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ARQ라는 거 들어봤죠? 학부 때. Automatic Repeat Request. 그래서 패킷 커뮤니케이션 할 때 제가 패킷을 보내요. 현수 씨한테 보냈어요. 근데 현수 씨가 패킷을 까보니까 에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종의 네크를 보내죠. 이건 아니야. 그럼 제가 네크를 받으면 다시 전송을 해요. 그럼 보세요. 네크를 안 받았을 때는 패킷이 로스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통신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에러 레이트가 굉장히 높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크를 받아서 제가 다시 보내서 성공했다고 하면 이제 어때요? 채널은 2번 사용했으니까 트랜스미션 레이트는 떨어졌겠지만 에러 레이트는 다시 0으로 만들 수 있었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피드백이라는 게 최적으로 하면은 뭔가 커패서티를 향상시킬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조금 전에 하는 건 뭐예요? 에러가 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에러가 날 수 있는 코드를 쓴 다음에, 그러니까 빠른 레이트를 썼겠죠, 처음부터. 에러가 나면 대신에 한 번 더 보내서 컴퓨테이션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또 안 느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에러가 안 나는 코드를 썼는데 에러가 났다고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에러가 날 수 있는 코드를 써서 보내놓고는 운 좋아서 에러가 안 나면 그 다음에 보내니까 더 빨라질 거고, 실수 없어서 에러가 나도 다시 보내는 게 그 처음에 타겟으로 했던 피드백이 없을 때 전송 속도보다 더 빠르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뜻 보면 피드백은 커패서티를 향상시킬 것 같아요. 결론은 뭐냐면 디스크리트 메모리스 채널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 채널의 아웃풋이 코잘 피드백이 돼서 인코더로 들어갈 때는 커패서티 향상이 없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카운터 인투이티브 하죠.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이런 거죠. 그냥 뭐 인투이티브하다. 이 반대말은 unintuitive죠. 인투이티브 하지 않던데 이건 숫제? 반 인투이티브 한 거죠. 그렇죠? 네. 완전히 거꾸로라는 거예요. 뭐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렇더라가 아니라 이거 이미 거의 틀림없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 시험을 만들면서 제가 뭐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이런 채널이 있다고 해보세요. 이게 채널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이에요. 제가 문제 내볼게요. 세 사람 왔는데 생각해봐요. 이런 채널이 있어요. 잘 봐요. 이거는 이게 X고 이게 Y죠. X로 넣으면 뭐가 나와요? Y가 나오죠. 근데 X로 넣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0밖에 없죠. 이런 채널의 커패서티는 얼마일 것 같아요? 언뜻 보면 무한대 같기도 하거든요. 넣은 대로 나오니까. X를 넣으면 Y가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노이즈 리스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X로 넣을 수 있는 게 0밖에 없어요. 그럼 정보가 전송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채널이 여러 개 있으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통신을 할 때. 도움이 안 될 것 같죠? 그러면 또 하나 해볼게요. 자, 이 채널 자체는 또 어때요? 커패서티가 0이죠. 그렇잖아요. 밑에 거 자체는. 왜냐하면 1을 넣으면 1밖에 안 나오고 다른 걸 못 넣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쓸데없는 채널 2개가 주어졌는데 제가 채널을 한 번 사용한다고 할 때 이거 또는 이거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갑자기 어떻게 돼요? 이게 합쳐놓으면 커패서티가 1비트가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디스크리트일 때는 좀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얘도 0명이면 이때는 안 되죠. 그렇죠? 임의로 레이블을 한 게 아니라 이게 정말 다른 거예요. 이렇게 카운터 인투이티브 한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 알겠어요? 참고로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피드백 커패서티는 전혀 증가하지 않아요. 카운터 인투이티브 하다는 게 오늘 할 거고, 또 하나는 조인트 소스 채널 코딩이에요.
뭐냐면은 지난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소스 코딩은 이런 문제를 풀었어요. 이렇게 소스가 있고 얘가 랜덤하게 뭐 X가 나와요. 예를 들면. 그런데 이거를 붙여가지고 IID하게 discrete memory source니까 붙여가지고 인코더를 통해서 이때는 이제 소스 인코더죠. 아웃풋을 내고 그 아웃풋으로부터 다시 디코더를 통해서 뭐 W라고 할까요? 아니요, W로 하지 맙시다. 네, 그래서 뭐 X hat N을 내고 이런 걸로 볼 수도 있었죠? 맞습니까? 네. 근데 채널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채널일 때는 W 인코더 이게 일단 채널을 n번 쓰니까 xn 채널 yn 디코더 w hat 이렇게 됐었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여기 소스 싱크 얘기 안 했어요. 예, 처음에 스케치 할 때는 얘기했지만 그런 얘기 안 하고도 이런 주어진 채널의 용량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잘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냐면 소스가 있고 채널이 있고 싱크가 있는 이런 상태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잉크를 넣고 여기 데크를 넣으면 처음에 스케치 할 때 그린 거랑 똑같죠, 그렇죠? 하지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소스도 코딩하고 채널도 코딩하기 때문에 조인트 소스 채널 인코더, 조인트 디코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여기서 이게 물론 여기 한정되지 않지만 이것이 DMS고 이것이 DMC잖아요. 그럼 우리가 인코더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들어요. 여기는 소스 인코더. 알겠어요? 여기는 채널 인코더. 그 다음에 이 디코더는 채널 디코더. 그 다음에 소스 디코더. 이렇게 쓰면 옵티멀 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던 요 인코더 쓰고 여기서 나왔던 요 인코더를 쓰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는 소스 인코더, 소스 디코더, 채널 인코더, 채널 디코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놈이 여기 들어가고 요 놈이 여기 들어가고 요 놈이 여기 들어가고 요 놈이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는 인투이션이 뭐냐면 레이어드 디자인 어프로치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층이란 말을 쓰거든요. 뭐 물리 계층, 피지컬 레이어죠. 예를 들면 통신 시스템을 나눌 때 계층을 쪼갠 다음에 디자인을 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물리 계층에 속하거든요. 피지컬 레이어. 그 다음에 상위 레이어가 있어요. 거꾸로 써서 좀 이상한데 우리가 사실 거의 바닥이에요. 상위 레이어가 있어요. 이 레이어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그 블락 바이 블락 디자인, 모듈러 디자인이라고 그러죠. 모듈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뭐냐면 인풋 아웃풋만 딱 스페시파이 하고 나면 그렇죠? 그 다음 단위 쓰는 애, 아웃풋을 쓰는 애는 그 앞에 단위 안에서 뭐 하는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봐요. 얘는 뭐예요? 이게 실제로 어디 압축을 해가지고 쓸지 이걸 가지고 채널을 통해서 전송할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얘는 앞에 게 어떤 소스 인코더를 통해서 나온 건지 아닌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근데 각각 최선인 걸 집어넣으면 이렇게 해서 조인트 옵티마이제이션 한 거랑 같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것도 상당히 unintuitive 하죠. 카운터까지는 아니지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일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separation theorem이라고도 하는데, source channel separation theorem. 이게 discrete memory source랑 discrete memory 채널에서만 적용되지 않고 상당히 많이 확장이 돼요. 주의할 건 뭐예요? 항상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적어도 이 과목에서는 된다고 보면 되고, 안 되는 경우는 어떠냐면, 예를 들면 포인트 투 포인트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예를 들면 네트워크 인포메이션 티어리 할 때 보면 멀티플 액세스 채널이나 아니면은 뭐 브로드캐스트 채널이나 인터ference 채널이나 이런 게 나올 텐데, 이제 노드가 여러 개 있는, 그때는 이제 correlated source라든가 뭐 이런 게 시작하면 이제 안 되기 시작한다고 해요. 저도 잘 몰라요. 예, 정확히 말을 하려면 제가 네트워크 인포메이션 티어리 과목을 가르치기 전에 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 투데이 오버뷰를 하면은, 프리뷰를 하면 피드백 커패시티, 조인트 소스 채널 코딩 두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데, 결론은 뭐다? 디스크릿 메모리 채널이 있을 때 피드백 해봐야 커패시티 증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조인트 소스 채널 코딩 할 필요 없다. 소스에게 너 최선을 다해서 그냥 컴프레스 해. 그 다음에 채널 직전에 있는 채널 인코드한테 너 최선을 다해서 채널 코딩 해.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이게 피드백을 주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얘기를 할게요. 그 피드백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런 걸 해요. 잘 보세요. 지난번에 어떤 걸 했냐면, 여기 메시지가 있으면 여기 인코더가 있었죠. 채널 인코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주의할 거는 XI라고 쓸게요. 알겠어요? 네, 벡터로 안 하고. 알겠어요? 채널을 n번 쓰는데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할 때 그 인덱스예요. 알겠어요? 네. 채널은 n번 여전히 쓸 거예요. 그런데 XI라고 썼어요, 일부러. 그 다음에 여기 채널이 있겠죠? 네, 디스크릿 채널이 있고, 이 디스크릿 채널의 뭐 매스 펑션, 컨디셔널 매스 펑션을 씁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i번째 채널의 인풋이 xi일 때 i번째 채널의 아웃풋은, 채널 뉴스의 아웃풋은 yi라고 하는 게 옳겠죠. 그리고 지난번에는 여기에 디코더가 붙고 이게 w-이란 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아니라 얘를 떼서 이제, 이게 뭐죠? 참고로 yi입니다가 아니라 채널 아웃풋이죠. 채널 아웃풋을 피드백을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채널에게? 디코더에게? 누구겠어요? 인코더에게. 그렇죠? 인코더밖에 없잖아요. 인코더에게 주는데, 이제 디스크릿 타임을 할 때 주의할 게 있죠. 그렇죠? 피드백 주면서 지금 게 바로 간다 그러면 이제 논리적으로 이상해지기 시작하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타임 딜레이 D, 그러니까 싱글 유닛 타임이죠. 그렇죠? 유닛 타임 딜레이를 줘요. 이렇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i번째 스냅샷을 딱 보면 요건 뭐예요? y sub i-1이 되죠.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causal feedback. 그런데 어떤 피드백이에요? noiseless죠. 왜냐하면 피드백 할 때 노이지한 채널을 통과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피드백 채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일종의? 맞아요? 네. causal noiseless. 뭘 피드백이에요? 피드백 오브 오브 채널 아웃풋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의할 게 있어요. 다시 i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i는 1에서 n까지만 갈 거예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뭘 생각할 거냐면은 mn 코드를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mn
피드백 코드라는 걸 생각할 거예요. mn 피드백 코드. 지난번에는 이 경우에 어떤 걸 했어요? mn 코드라는 걸 했죠. 그래서 뭐냐면 memory message w를 채널을 메모리 리스하게 n번 사용한다고 해서, 근데 그때는 인코더, 디코더, 아웃풋을 그냥 벡터로 나타냈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일단 메시지가 딱 있어요. 얘는 n머리예요. 그러면 인코더가 어떻게 해요? 이제 처음에는 뭐였어요? 들어오는 게 없죠. y0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하나 x1을 딱 보내요. 그럼 이게 채널 통과하고 y1이 되겠죠. 그럼 얘가 뭐예요? 이제 x2를 보내려고 딱 생각할 텐데, 이거 타임을 2로 딱 바꾸려고 하는데 뭐가 딱 어베일러블 해요, 여기서. 조금 전에 보낸 게 어베일러블 하죠. 그렇죠? 그래서 x2는 무엇의 함수? 참고로 여기 써볼까요? 자, x1은 무엇의 함수예요? w만의 함수죠. x2는 w와 y1의 함수죠. 맞습니까? 네, x3는 써봐요. w와 y1과 y2의 함수고, 쭉쭉쭉 해서 x의 n은 뭐예요? w와 y1, y2 쭉쭉쭉 닷닷닷이죠. 그렇죠? y sub n-1의 함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이게 mn 피드백 코드의 코드 워드가 만들어지는 방법이에요. 그것도 생각하면 이거 두야죠. 그렇죠? 어떻게 증명할지 모르겠어요. 이 펑션이 얼마나 복잡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잠깐 어떻게 증명할까 상당히 괴로운데 생각보다 쉬워요. 네.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일단 이것도 똑같이 접근을 해요.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achievability. 이 achievability에서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 achievability를 하면 마치 우리가 capacity를 guess를 한 다음에 그거가 어치버블 하다는 거 보이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치버블리티는 그냥 내가 아무거나 얘는 어치브 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굳이 뭐 복잡하게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운이 좋으면 어때요? 그래 좋아, 그게 어치버블한데 그것보다 더 큰 건 안 되는지 한번 볼까? 했더니 돼요. 그러면 할 수 없죠. 얘 타이트 안 한 거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그것보다 큰 거 어치버 못해 그러면 뭐예요? 오, 재수 좋았죠. 걔가 뭐예요? 커패서티예요. 근데 지금은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한테 이 채널을 딱 주고 이 채널이 주어졌을 때 어치버블한 레이트 하나를 대봐라 나한테. 그럼 여러분은 어떤 값을 대겠어요? 당연히 먼저 C equals max mutual information between x and y over the PMF. 이건 뭐예요? non-feedback channel capacity죠. 그렇죠? 이거 is achievable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이건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왜? 이 펑션을 자세히 보세요. x2는 w와 y1을 쓰는데 그냥 안 쓰게 하면 되잖아요. 얘 보고. x3는 w와 y1, y2를 쓰는데 그냥 안 쓰는 펑션으로 제한을 해요. 그러고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뭐가 나와요? 그냥 피드백 라인을 끊어버린 거랑 같죠? 그때는 우리가 지난번에 구했잖아요. 이 값이 커패서티라고. 그러니까 일단 이 값은 어치버블 하죠? 거기에 대해서 이론이 없죠, 여러분이?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값보다 큰 값을 어치버 못한다는 걸 보이면 만약에 그러면 제가 이미 얘기했듯이 이게 정말 커패서티다. 피드백 채널이 커패서티다라는 걸 알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컨버스를 증명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죠? 일단 지난번에 converse for noise channel coding theorem 에서 뭐예요? converse of the noise channel coding theorem for non-feedback, 그렇죠? discrete memory channel 어떻게 했었어요? Penrose inequality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했어요. 인풋이 비록 랜덤은 아니지만, 그렇죠? 봐요. 랜덤은 아니지만 랜덤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그러고 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레이트 R이 어치버블 하다고 해봐요. 그런 피드백, 그러니까 MN 피드백 코드가 존재한다고 해봐요. 무슨 뜻이에요? 어떤 레이트 R을 어치번 그 R로 시퀀스 오브 레이트가 접근하고 그 다음에 에러 레이트 시퀀스가 어떻게 된다고요? 0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죠?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이건 뭐 정의적으로, 그렇죠? Mutual information between the message symbol, channel output이죠? 얘를 넘겨봐요. 맞아요? 네.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Fano's inequality에서 첫 번째 텀은 1 플러스 어떻게 되죠? NR의 PE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이 PE는 W가 W 핵과 다를 확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인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마코프 체인을 이루고, 어때요? W, XN, YN 순서대로도 마코프 체인을 이루고, YN은 사실은 이게 W와 W 횟수로 나타내고 뭐 이렇게 했었죠.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W가 X를 다 모으고 Y를 다 모으고 W 횟수를 했을 때 이게 마코프 체인을 이루나요? 이렇게? 이 순서대로? 예를 들면 피드백이 있는데? 모르겠죠. 네. 그래서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요? 얘 어떻게 하죠? 일단 정의를 씁시다. 자, 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얘는 어떻게 보면 이거를 그렇죠? 이거를 두 가지 방식을 써서 나타낼 수 있죠. 엔트로피 오브 W 빼기 컨디셔널 엔트로피 오브 W 기분 Y로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엔트로피 오브 Y, 그렇죠? YN 빼기 컨디셔널 엔트로피 오브 YN 기분 W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습니까? 또 결국은 얘를 한 번은 이렇게 쓰고 한 번은 이렇게 쓴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트릭이 생겨요. 여기는 계속 그대로 쓰고,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항상 하던 거랑 비슷하죠? 무슨 어퍼 바운드? 인디펜던스 어퍼 바운드를 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습니까? 얘는 어때요? Y1, Y2, Y3, YN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조인트 엔트로피인데, 조인트 엔트로피는 마지널 엔트로피죠. 일종의 걔들의 합으로 어퍼 바운드 되죠. 왜 그래요? 체인 룰을 써서 나타낸 다음에 컨디셔닝이 엔트로피를 줄인다는 걸 이용하면 바로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쓸까요? 이 부분도 체인 룰로 써볼까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도 비슷하게 했었죠? 어떻게 씁니까? yi given w y1, y2, 닷닷닷, yi-1 y는 1에서 n까지. 기억납니까? 네, 체인 룰 쓴 거죠, 그냥. 맞아요? 그런데 자, 우리는 뭐예요, 지금? 뭐가 주어진 상태예요? Sequence of MN 피드백 코드가 주어졌죠, 그렇죠? 어떤 레이트 R을 어치브 하는, 그렇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주어진 상태에서 W와 Y1부터 yi-1까지가 주어지면 뭘 정할 수가 있어요, 바로? W부터 Y1에서 yi-1까지가 주어지면 뭐가 정해지겠어요?
xi가 주어지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xi가 주어진다고요. 그러면 쟤를 xi로 바꿀 수 있죠. 그냥 펑션이니까. 그렇잖아요? 얘를 xi로 바꿔요. 또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만약 콤마 xi 이렇게 넣어도 똑같죠? 전혀 안 바뀌죠? 맞아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하세요. 자, 컨디셔닝은 뭘 한다고요? 엔트로피를 컨디션 하나 더 넣으면, 컨디셔닝 바이 랜덤 베리어블 하나 더 넣으면 컨디션 엔트로피는 또 줄어들겠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넣어봐요. 이렇게 여기다 xi를 넣어봐요. 그러면 얘와 얘만 비교하면 어때요? 이게 더 크거나 같죠? 근데 마이너스가 붙었잖아요. 어때요? 마이너스로 하면 우리 부호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게 되죠. 맞습니까? 지금 이게 이거랑 같은 게 아니에요. 얘가 작기 때문에 이게 부등식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고 나면 어때요? 이러고 나면 이 컨디셔널 엔트로피는 오직 얘에서만 결정되잖아요. x가 들어가면 yi가 결정되잖아요. 얘는 필요 없고. 그래서 얘를 이제 지울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다시 어때요? 다시 묶을 수가 있죠, 얘를. 뭘로 묶을 수 있어요? 뮤추얼 인포메이션으로 묶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정확히 하면은 이퀄이죠. 네. 1 플러스 nr pe 플러스 시그마 mutual information between xi and yi 이렇게 돼요. i는 1에서 n. 자, 그런데 말했지만 지금 sequence of mn 피드백 코드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써요? 이거를 maximize 한, 즉 non feedback capacity C 이하가 되겠죠, 요 각각이. 그런 게 n 개 있어요.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네, 지금 피드백 코드를 썼을 때도 이렇게 돼요. 그럼 거의 다 됐죠. 자, 이제 뭐예요, 우리가? 이게 언제나 성립하죠, 이런 게. 언제가 성립하니까 얘를 막 맥시마이즈해도 성립하죠. 얘는 언제 맥시마이즈 돼요? 또 유니폼일 때죠, 그렇죠? 유니폼일 때고 우리가 채널 n번 써서 레이트 2 to the nr이니까 지난번 했던 거랑 똑같이 어떻게 됩니까? nr 1 플러스 nr pe nc 이렇게 되고 맞습니까? 맞게 하고 있나요? 제가 뭔가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n으로 나누죠. 그렇죠? 그러면 n 없어지고 n 없어지고 n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도 정확히 얘기하면 PEN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한대로 보내면 이거는 제로로 가야죠. 왜냐하면 그 mn 피드백 코드의 그러니까 the ceiling of 2 to the nrn 피드백 코드 시퀀스의 에러 레이트 시퀀스는 0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얘도 0으로 가고 따라서 여전히 라는 게 나오죠. 근데 ER이 뭐예요? ER은 피드백
코드가 어치버블한 레이트 R이죠. 얘는 넌 피드백 코드고. 자, 이제 그러면 수프를 생각하면 어때요? 수프림 오브 R을 생각하면 양쪽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피드백 커패서티가 이 C를 넘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치버빌리티 이미 증명했죠. 피드백을 무시하면 어치버블 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앞에 거랑 결합하면 컬러를 일정하게 유지합시다. 그래서 어치버빌리티 파트랑 이제 컴바인을 해요. 결론은 뭐예요? C 피드백은 max mutual information 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뭐예요? 카운터 인투이티브하게도 피드백을 저렇게 코잘하게 노이즈리스 채널 아웃풋을 피드백으로 해서 줘봐야 커패서티 증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예요. 우리가 그 ARQ 있잖아요. ARQ 같은 거는 물론 딱 이 경우는 아닌데 비유를 하면 이런 거예요. ARQ는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에러 프리로 전송되고 어떤 때는 왕창 에러가 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코드예요. 그러니까 실제 채널 커패서티 그냥 피드백이 없을 때보다 좀 빨리 보내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만들었더니 우리는 에러가 없는 거를 어떤 레이트 어치버블 하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피드백을 해서 그거를 다시 리트랜스미션을 해서 예를 들면 또는 뭐 어떻게 뭐 하이브리드 ARQ로 조금만 새로운 패러티를 더 붙여서 보낸다든가 그렇게 해서 결국 회복하려고 했더니 그래 봐야 처음부터 그냥 레이트가 좀 떨어져도 에러 프리로 되는 코드 쓰는 거를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좋은 것 같은데 안 좋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채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주의를 해야 돼요, 이것도. 우리는 지금은 뭐냐면, discrete memoryless 채널만 가정하고, 또 어떤 피드백? causal feedback of channel output, without, quantization. 그대로. 알겠죠? 네. 그래서 상당히 카운터 인투이티브한 걸 얻었고, 그 다음에, 뭘 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조인트 소스 채널 코딩 디어렘을 하겠다 그랬죠. 이 부분이 노트에 제가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강의할 때 많이 업데이트를 좀 했는데 이런 거예요. 책에 있는 거랑 좀 달라요. 실제로 우리 소스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소스에서 뭐 XI라는 게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discrete memory source라고 합시다. 그래서 discrete memory source의 i번째 아웃풋을 XI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이 소스의 information rate는 얼마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한 예를 들면 이게 신문이라고 해보세요. 신문, 뉴스를 제너레이션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뉴스라는 게 뭐예요? 일종의 uncertainty가 일어난 걸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외계인이 조선일보를 받아본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 아웃풋이 어떻게 보면 조선일보 나는 기사예요. 오늘은 뭐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한국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 정보 양이 얼마냐는 거예요. 얼마예요 우리? 엔트로피 오브 X죠? 유닛이 뭐예요 근데 유닛이? 예를 들면 베이스를 2로 쓴다고 합시다. 그러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bits per 소스 아웃풋이죠? 그렇죠? 소스 아웃풋이에요. 또는 소스 심벌이라고 할까요? 소스 아웃풋이라고 합시다. 네. 자, 그 다음. 자, 채널이 있어요. discrete memories 채널. 그러면 어떤 Y라고 하면 이상한데, 뭐라고 하죠? EX랑은 다른 X인데, Z라고 합시다. Z가 들어가서 Y가 나온다고 해봐요. 자, 이러면은, 이 채널의 커패서티는 뭐였죠? Max Mutual Information이죠. 유닛은 뭐예요?
얼마만한 비트를 전송할 수 있죠? 비츠 퍼 채널 유스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given DMS and DMC 뭘 하고 싶어요?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저 DMS가 여기 있고 좀 애매한데 X라고 쓰니까 헷갈리지만 W라고 할까요? W라고 하면 또 헷갈리는데 뭐라고 할까요? 안수씨 불러봐요. 부담스러워요? A라고 합시다. 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뭐 AI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주의할 게 있어요. 이 I랑 이 J랑 반드시 같을 필요 없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뭔가를 달고 그래서 joint source channel encoder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채널이 있고 discrete memories 채널 그 다음에 joint source channel decoder가 있고 그 다음에 햇을 낼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녀석은 인코더는 뭐예요? 이런 유닛을 가지면서 나오는 정보를 채널이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어드미서블한 어떤 채널 인풋으로 바꿔줘야죠. 근데 보면 얘가 작동하는 일종의 클락과 퍼 채널 뉴스 아니에요? 얘가 작동하는 클락, 퍼 소스 아웃풋이죠? 이게 다르잖아요. 이걸 어떻게 연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바깥에 뭐 시계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추가적으로 소스 아웃풋 뭐 퍼 세크 또는 여기에 채널 유스 퍼 세크 하는 뭐가 있지 않으면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얘들이? 그래서 비츠 퍼 소스 아웃풋에 뭐 소스 아웃풋 퍼 세크 하면 비츠 퍼 세크가 되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비츠 퍼 세크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뭐 말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뭐 어떻게 되고 저떻게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러는 거예요. 제가 소스가 있는데 거기서 예를 들면 뭐 비트가 쏟아져 나와요. 1분에 30개. 알겠어요? 근데 채널이 커패서티 했더니 뭐라면 300비트 per hour. 뭐가 필요해요, 당장? 유닛을 일치시켜야죠, 적어도.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뭐 어떻게 연결할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타임 유닛을 세크로 바꾸든가 아워로 다 바꾸든가. 그럼 뭔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런 게 이미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제일 간단한 건 뭐냐면 소스 아웃풋 한 번 나올 때마다 채널 한 번 쓰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죠, 근데. 그렇잖아요. 소스가 인코딩해서 내는 거 100개씩 묶어서 넣어줘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간에 어떤 뭐 컨버전 하는 뭐가 필요해요, 여기. 알겠어요? 어떤 숫자들이. 어떤 A, B 뭐 이런 게 필요하다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잘 맞아졌다고 합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H 뭐 X 비츠 퍼 세크로 소스가 그러니까 1초마다 몇 비트씩 낸다고 합시다. 알겠어요? 예를 들면 뭐 HX라고 하지 말고 뭐 예를 들면 그러면 뭐 C, D 알겠어요? 소스는 D 비츠 퍼 세크씩 내요. 우리가 컴프레스를 완벽하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채널은 C 비츠 퍼 세크만큼씩 에라 프리로 전송할 수 있는데 알겠어요? 그때 그러면 에라 프리로 전송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이것보다 더 크면 어떤 일이 생겨요? 계속 쌓이겠죠, 데이터가. 맞아요? 네.
일종의 파이프에는 C bits per sec로밖에 못 보내는데 여기 들어오는 놈이 엄청나게 들어오면 어때요? 전송이 다 안 되고 기다려야 되겠죠. 그럼 점점 버퍼에 쌓일 거 아니에요? 반대로 소스는 얘가 더 크다고 하면 소스는 D bits per sec로 데이터를 내줘요. 근데 채널은 그것보다 더 큰 C bits per sec로 전송할 수 있어요. 그때 얼마로 전송할 수 있겠어요? 얘로밖에 못하죠. 그렇죠? 빨라봐야 고속도로가 100만 차선이어봤자 차가 한 대밖에 없으면 뭐예요? 한 대밖에 못 지나가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유니트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유니트도. 네.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소스랑 채널을 다 생각해서 코딩을 할 때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알겠어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어떻게 한다? 소스가 어쨌든 어떤 랜덤 베리어블 뭐 AI로 모델링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놈을 그럼 우리가 바로 어떻게 인코딩을 한다고 해요. 클락을 잘 맞춰서. 네. 디코딩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앞에 그냥 채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이거를 어때요? 최선을 다해서 소스 코딩을 해요. 그럼 얘가 열심히 쭉 쌓을 거 아니에요? 무한정. 그럼 얘는 뭐예요? 그 비트들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전송하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증명을 해봅시다. 자, 일단 아까도 이제 이런 잠깐만 기다리세요. 주의를 해야 돼요, 굉장히. 네.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면 H를 그래서 뭐 DC라고 했는데 HC라고 할까요? 그냥 엔트로피라는 뜻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H bits per sec, C bits per sec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거는 뭐죠? 이게 이것보다 어떻게 되면 어떻다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소스를 열심히 인코딩을 해서 채널에 주면 되죠. 그러면 H만큼 어치복을 하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C만큼씩 밖에 못 보내죠. 그렇죠? 얘는 계속 쌓이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만약에 H가 이 경우만 관심이 있죠. 이건 통신이 안 된다고 보는 거니까. 이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크게는 할 수 없다. 됐어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R less than or equal to H. 그렇죠?
is not achievable.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뭐예요? 그러니까 optimal joint source channel code는 그렇죠? 그 레이트는 뭐예요? H 이하는 어치브 할 수 있고 H보다 큰 거는 어치브 못 하는데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뭐예요? separate source channel code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치브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값을. 그래서 separate source channel code 쓰면 된다는 건 당연히 알겠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것보다 높은 거를 조인트로 못한다는 것만 보이면 그냥 끝나는데 그거는 간단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probability of error 뭐 n이라고 해도 되고 또는 probability of error 뭐 n 이렇게 써도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sequence of 코드가 있어가지고 sequence of joint source channel 코드가 있어서 알겠어요? 그 n번째 joint source channel 코드의 error rate를 PEN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PEN이라고 하고 알겠어요? 그랬을 때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0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0으로 가면 어떻다고요?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라는 걸 보이려는 거예요. 알겠어요? 조인트 소스 채널 코드가 그러니까 세퍼리트하게 어치브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조인트로 큰 거보다 못한다 그러면은 이제 세퍼레이션이 옵티멀하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아요. 뭔가 비슷하죠. 이거는 뭘 보이는 거예요? 컨버스 보이는 거랑 똑같이 하죠. 그래서 또 컨버스 보이듯이 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정의를 그림을 좀 그립시다. V를 썼네요, 제가. 그래서 소스에서 나오는 거를 이제 VN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조인트 인코더 나오는 거를 XN 그다음에 discrete normalized channel output 그다음에 joint source channel decoder 그다음에 이제 sync 이렇게 될 거예요. 싱크로 들어간 것을 V hat N이라고 합시다. 참고로 여기서 N이랑 요 N이랑 안 같게 해도 돼요. 무슨 상수 곱해가지고 스케일 해도 돼요. 아까 말했었죠. 그렇죠? 타임이 다르면. 편의상 이제 이렇게 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에러 레이트에는 또는 이렇게 슈퍼스크립트를 써도 되는데 이제 코드워드 에러 레이트로 할게요.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VN과 V hat N이 다를 확률. 맞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페노즈 이니퀄리티 쓰고 할 때는 항상 제일 왼쪽에 있는 랜덤 퀀터티 가지고 엔트로피 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얘를? 컨디셔널 엔트로피와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합으로 바꾸죠? 네, 뭘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까지는 똑같고 무엇에 대해서 컨디션을 줄까요? V햇으로 줘도 되고 V햇으로 줘봅시다. 제일 간단한 게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첫 번째 텀은 페노즈 이니퀄리티 쓰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NR에 그렇죠? 사실은 뭐 이렇게 써야죠. 그러니까 PEN에 로그 카디널리티 오브 뭐 V라고 합시다. 얘 카디널리티를 VN승의 카디널리티죠. 그렇죠? 집합에 네. 빼기 1인데 없앴다고 하면은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봐요. 이렇게 마크업 체인을 이루죠. 4개로도 정의할 수 있죠. 마크업 체인은 그렇죠? 뭐 상관없어요. 네. 가운데 있는 거 하나 주면 반대쪽에 있는 게 다 계속해서 컨디셔널 인디펜던트 하면 마크업 체인은 뭐 X1, X2, X3, X4가 마크업 체인을 이룬다 이렇게 확정할 수 있거든요. 언제나.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의 데이터 프로세싱 이니퀄리티를 쓰면 얘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얘는 픽스하고 이 중에 이런 거 작은 걸 써도 어때요? 어떻게 돼 있어요? 얘가 더 크겠죠? 가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와 얘의 뮤추얼 인포메이션과 얘와 얘의 뮤추얼 인포메이션 어느 게 크겠어요? 가까이 있는 게 크죠? 그래서 여기를
xn, yn으로 바꿀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n times log cardinality of v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떻게 쓸 수 있죠? 이 부분? 채널만 기준으로 앞뒤로 잘랐으니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앞에서 C 이하죠? n times C 이하 아니에요? n times C 이하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지금 인풋은 IID하게 나오고 있죠, 소스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써요? 이거는 n times entropy of V죠. 그렇죠? n times of entropy of V고, 그 다음에 이건 1 플러스 BEN, n times log B 플러스 n times C 이렇게 되죠. 그래서 또 열심히 지워봅시다. n으로 나누고, n으로 나누고, n으로 나눴어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지금 sequence of 뭐예요? mn joint sealing of to the nrn joint source channel 코드가 존재한다라고 가정하고 지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러 시퀀스는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0으로 가고, 따라서 이 텀이 다 없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이게 뭐예요? 근데 이게 H죠.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H는 C 이하.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제너레이션 되는 게 C보다 작아야만 하는 거죠. 코드가 존재하려면. 그래서 앞에 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어디 있었어요? 네. 이렇게 돼야만 되는 거죠. 그렇죠? R은 또 C보다 작으니까. 맞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separate source 채널 코드로, 그렇죠? joint source 채널 코딩 하는 거를 뭐예요? 어치브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지금 보면 약간 이제 슬라피해요. 제가 보면 이제 이거를 아주 엄밀하게 안 했어요. 보면 말했듯이 뭐 중간에 이 유닛이 안 맞고 이런 것도 대충 그냥 안 맞으니까 맞춰서 해라 이렇게만 말을 했죠. 그렇죠? 책에 보면은 그걸 신경을 좀 안 써놨어요. 안 써놓고 그냥 결론만 이렇게 돼 있어요. 결론만 얘기하면 뭐라고요? 유닛이 다 똑같다고 할 때 소스가 만들어내는 레이트가 채널이 전송할 수 있는 것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이제 에러 프리로 전송할 수 있는데, 인피니트 딜레이도 아니고, 알겠어요? 전송할 수 있는데 어떻다고요? 그거를 separate source 채널 코딩으로 어치브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자세한 거는 뭐 기회가 되면은 다음에 네트워크 인포메이션 띠어리 할 때 한 번 더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언제 성립 안 한다고요? 또 성립 안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correlated source, multiple correlated source를 가지고 막 하고 이럴 때는 성립 안 한대요. 예. 그러니까 주의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layered communication 이 방법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뭐예요? 예를 들면 제일 간단한 DMS, DMC 이렇게 있을 때 레이어링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때는 많은 경우에 사실 되거든요. 근데 네트워크 인포메이션 티어리, 코릴레이티드 소스 뭐 이렇게 되면서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 투 포인트 커뮤니케이션스 되던 게 멀티 포인트 포인트라 포인트 멀티 포인트 또는 멀티 포인트 멀티 포인트에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제가 대학원에 와서 이제 봤을 때 많은 문제들이 뭐였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싱글 소스 투 싱글 데스티네이션으로 하던 통신에 익숙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바뀌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 선입견에 사로잡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대로 풀었을 때 굉장히 그게 카운터 인투이티브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게
뭔가 파라미터가 바뀌면 기존에 통하던 것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 더 이상.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전체 아웃라인을 보세요. 그래서 묶으면은 이렇게 돼요. 이게 소스 코딩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쉐런즈 인포메이션 매저에 대한 거였고, 이렇게 해서 채널 코딩 얘기를 했어요, 오늘까지. 네. 근데 채널 코딩을 다 한 게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이제 제가 프리뷰를 좀 하면 이게 디스크리트 메모리스 채널이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디스크리트라는 게. 디스크리트 타임이라는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디스크리트라는 것은 뭐냐면 소스, 그러니까 채널 인풋 알파벳도 디스크리트 셋이고 소스의 아웃풋 알파벳도 디스크리트 셋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인풋이 리얼 넘버, 아웃풋이 리얼 넘버 이런 게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이런 거죠. 여기에 i번째 리얼 넘버로 아비트러리하게 인풋 i가 들어가면 거기에 예를 들면 인풋과 인디펜던트한 뭐 제로민 시그마 스퀘어의 베리언스를 갖는 가우시안 노이즈가 더해져서 아웃풋이 되는 이런 AWGN 채널이라고 하죠. Adaptive White Gaussian Noise 채널. 그런 DMC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이게 모든 리얼 넘버가 가능하잖아요. 얘도 모든 리얼 넘버로 되고. 심지어 얘를 디스크리트하게 줄여도 얘 때문에 뭐예요? 얘는 디스크리트 셋이 아니죠, 더 이상. 그 아웃풋의 샘플 스페이스가. 그럼 지금까지 배운 거 하나도 적용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만 다뤄왔어요. 근데 이제는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을 다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채널 코딩 4 컨티뉴어스 메모리 채널로 가는 게 아니라 또 쉐넌즈 인포메이션 매저와 관련된 얘기를 다시 해요. 다시 하면서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 얘들이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일 때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아웃풋을 한번 봤을 때 얘를 비트 벡터로 나타냈을 때 몇 비트 필요하냐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0에서 1 사이에 있는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을 해보세요. 소스의 아웃풋이. 그럼 제가 했다는 게 뭐냐면 걔들을 뭐예요? 그냥 데시말 넘버 리프레젠테이션을 해요. 소수로. 0. 얼마나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몇 개가 필요해요? 3분의 1이라는 숫자만 나와도 벌써 무한개가 필요하잖아요. 0.33333333.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을 여기다 이벨리에이트 하려고 그러면 몇 비트 필요하다고 나오겠어요? 무한대가 돼버린다고요, 이게. 그쵸? 어퍼 바운드가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 일반적으로 엔트로피라는 걸 만약 우리가 정의한다면, 그래서 number of bits to describe the source output 이렇게 하면 무조건 무한대예요,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 이 인포메이션 테오리는 Adaptive White Gaussian Noise 채널은 못 다룹니다. 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얘와 유사한 다른 놈을 정의를 해요. 요런 놈을. 얘는 이게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소문자를 써요. 소문자. 알겠어요? 네. 근데 흥미롭게도 Mutual Information은 Mutual Information between two Continuous Random Variables는 그냥 캐피탈 I를 써요. 이유가 또 있어요. 예. 어쨌거나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얘기를 좀 또 하고 한번 Continuous Random Variables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채널 코딩 4 Continuous Memories 채널로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엔 다시 마지막에 소스 코딩 문제로 돌아와야죠. 왜냐하면 제로에라, 넌제로에라 사이에 있는 거를 다뤘잖아요. 제로에라와 넌제로에라 사이에 있는 거 다뤘지 넌제로에라인 거, 어떤 파이나이트 넌제로에라인 거 아직 안 다뤘잖아요. 그래서 로시, 라시, 소스 코딩 문제로 돌아가요. 알겠어요? 네. 물론 그 전에 컨티뉴어스 타임 채널에 대해서도 하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컨티뉴어스 타임 채널을 우리 에스티메이션 디텍션 할 때랑 똑같아요. 컨티뉴어스 타임 오브저베이션이 나오면 어떻게 했었어요? 샘플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죠? 코릴레이션 스트럭처를 이용해서 그때도 KL 익스펜션이었죠. 카운 앤 레브 익스펜션을 통해서 일종의 디스크리트
그러니까 벡터나 시퀀스 오브저베이션으로 바꿔서 처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는 이제 컨티뉴어스 타임 채널이 나오면 그냥 밴드 리미티드인 경우만 생각하고 샘플링 디어렘을 써서 디스크리타이즈 한 다음에 그럼 디스크리트 타임이니까 그대로 적용을 해요. 알겠어요? 네, 전체 그림을 알 거예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합시다.